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북한의 노동당 제7차 당대회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려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가 3박 4일 일정으로 지난 5월 9일 폐막했습니다. 소위 왕위 계승식으로 불렸던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김정은식 북한의 청사진을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높았는데요.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새로울 것 없는 김일성, 김정일의 유은 통치만 답습한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세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해 핵 포기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당 규약을 개정해 핵 보유국 명시를 확정했습니다. 또 김정은을 신설된 노동당 위원장 직위에 추대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 없이 말잔치 차원에서 당 대회를 진행하며 남북관계, 대외정책, 경제정책에서도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88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노년층으로 구성된 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큰 폭의 세대 교체도 없었습니다. 반면 노년층 세대를 앞세워 찬양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평양에서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충성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5월 10일 이번 당 대회에 대해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 유일체계 강화 차원의 대회라며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영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이번 당 대회는 전반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통치 구조를 그대로 이어가며 정책 면에서도 변화를 주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67년 전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노동당 위원장에 오르면서 김일성 코스프레의 활용 점정을 찍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모방해 북한을 통치하기 시작한 김정은은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헤어스타일과 복장에 밀짚 모자를 쓰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북한 언론에 자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이전까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서양식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나와 할아버지 흉내 내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한때 올랐다가 1966년 폐지된 노동당 위원장 자리를 부활시켜 자신이 백두혈통임을 과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그러면 이번 당대회 관련 소식을 분야별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핵 문제에 있어서 핵 보유국 선언을 하고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세계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도발적인 선언에 대응해서 미국은 북한이 주장해왔던 평화협정 논의 문제를 정책 옵션에서 당분간 제외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오만과 객기가 신라 같았던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7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북한 김정은이 핵 보유국 선언을 한 것을 계기로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 카드를 당분간 꺼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3월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논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평화협정 병행 논의는 당분간 미국의 고려 카드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복수의 미 정보당국자는 최근 한국 측에 일각에서는 5월 4일 한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미북 간 평화협정 논의 때 한국이 양해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설령 클래퍼가 그렇게 말했다 치더라도 현재로선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9일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1월 4차 핵실험 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일삼는 데다 9일 폐막한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정치적 공간이 거의 사라졌다고 미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5월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담회에서 미국 관리들의 평화협정 언급에 대한 얘기가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미국 인사들이 평화협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려는 노력은 중단되고 제재 이행 등 전방위 압박으로 대북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미 대선 구도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로 정리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 대북 대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연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중국을 통한 압박을 강조하고 있고 클린턴도 오바마 대통령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의 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의 창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없는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할 경우 미국은 미련 없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장시간 연설하는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170cm, 130kg 정도의 고도 비만에 골초로 알려진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번 김정은의 연설 목소리를 분석해보니 32살인 김정은의 목소리 나이는 50대라고 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5월 6일에는 15분 분량의 김정은 개회사 연설 영상을, 5월 8일에는 3시간에 달하는 사업총화 보고 연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장면을 시청한 음성학, 심리학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은 일반 성인 남성의 호흡 주기인 4에서 6초보다 확연히 짧은 3초에 한 번씩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1월 신년사 육성연설에선 4초에 한 번씩 호흡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개월 만에 호흡 주기가 1초 단축된 셈입니다. 배 교수는 숨이 가쁘다는 것은 비만으로 인해 심장 등 내장이 폐를 압박해 폐활량이 적어진다는 의미라며 신년사에 거친 숨을 몰아쉬는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쉰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갈라지는 성대 결절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 교수는 사업총화 보고 영상을 보면 5분 정도 지나서부터 성대 결절 현상이 나타났다며 종합해보면 목소리 나이는 50대 초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 연설에서 몸을 왼쪽 오른쪽으로 흔드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또한 건강의 적신호라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남희 심리분석 연구원장은 몸무게를 지탱하려면 다리와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다며 3시간 이상 서서 연설하자니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며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자신감은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신년사 연설보다 고음이 많아지고 말이 빨라졌다는 분석입니다. 배명진 교수는 일반인은 1초에 5에서 6음절을 말하지만 김정은은 1초에 7에서 8음절을 쏟아냈고 기본 성대톤 역시 지난 신년사에선 130Hz로 측정된 반면 이번엔 200Hz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배 교수는 고음이 많아지고 말이 빨라진 것은 자기 충동적인 화법이라며 내 할 말을 하겠다는 자신감의 발로라고 해석했습니다. 배 교수는 특히 2012년 김정은의 연설과 1994년 김일성의 신년사 육성연설은 목소리 파장에서 85% 이상 유사성을 보였다며 그러나 이번 당대회에서는 김일성 특유의 저음이 아닌 고음을 주로 구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불장군 스타일도 두드러졌습니다. 3시간의 연설 동안 김정은은 시선을 원고에 고정시킨 채 줄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때때로 고개를 들긴 했으나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트는 전혀 없었고 얼굴은 시종일관 무표정했습니다. 청중과의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의 전문가인 김민경 아트스피치 원장은 설득이 아닌 독백과 같은 연설이었다며 듣는 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남희 원장도 프롬프터를 쓰지 않고 원고를 들고 읽은 것 자체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 안 한다는 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초청을 받아 당대회 취재차 평양을 방문했던 외신 기자들은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갖가지 보도 통제로 취재에 어려움을 겪었던 외신 기자들이 폐막 후 평양의 민낯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전략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 초청된 외국 기자들은 당대회처럼 정작 필요한 취재 대상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당국이 원하는 평양의 모습만 보여주려는 답답한 취재 환경에 대한 비판을 방북 기간 내내 내놓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5월 9일 김정은 당 위원장을 불경하게 보도했다는 이유로 BBC 기자가 추방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당대회 취재에 초청된 130여 명의 기자들에게 공포와 좌절감을 더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당대회 현장에는 30여 명의 기자만 갈 수 있었고 나머지는 신혼부부의 결혼 축하연이 열리는 사격장으로 갔다며 LA 타임즈 기자는 아름답지 않은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현장에 참석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ABC 뉴스 데리모던 기자는 평양의 5일이라는 기사에서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더 길게 느껴졌다며 우리를 따라다닌 2명의 감시원은 항상 존재하는 예의 바른 주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던 공장의 모습은 진열장과 같았다며 견직 공장 견학 때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거대한 초성화를 보면서 최면에 걸린 듯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퍼블릭 라디오 인터내셔널은 북한이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실상을 공개하는 도박을 하지는 못했다고 비꼬면서 보도 통제를 비판했습니다. 인민문화공전 취재를 갖다가 허탕만 쳤던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북한 관리들이 멸균 처리된 현실만 보여주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지적했고 LA 타임스 아시아 특파원 바바라 데릭은 모든 게 무대 위에 있는 트루먼 쇼의 완결판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정은을 뚱뚱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묘사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된 BBC 윙필드 헤이스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이 많은 언론이나 북한 전문가가 늘 언급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그런 보도와 관련해 북한을 옹호하는 것은 비주류일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5월 10일 오전 북한 당대회 폐막 기념을 위해 열린 평양 군중대회 모습도 외국 기자들의 눈에는 기묘한 풍경으로 보였습니다. BBC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오르는 모습이었고 진심으로 황홀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구동성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에 기쁘기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BBC는 그렇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억압받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탈북자들의 수많은 증언과 의미 있는 선거의 부재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말해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70일 전투의 성과로 백두산 영흥천년 3호 발전소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준공 10일 만에 누수가 발생해 물을 긴급히 방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선포한 김정은에게는 굴욕적인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가 5월 11일 입수한 북한 양강도 소재 백두산 3호 발전소 위성 사진을 보면 댐 곳곳에 균열이 발생해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댐 벽면의 일부는 붕괴돼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나 저수지에서 여분의 물을 빼내는 물길인 여수로를 통해 긴급히 방류하는 정황도 지난 8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 포착됐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은 다음해 청년저할까지 백두산 영흥청년 3호 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대회를 앞두고 성과를 내기 위한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따라 이 발전소 건설은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달 28일 준공식이 개최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 중앙위원회 보고에서 우리 청년들은 당이 맡겨준 백두산 영흥청년 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해 조선 청년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 자강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의 머리 위에 철퇴를 안겼다며 백두산 3호 발전소 건설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즉 김정은이 이 발전소 성과를 공개적으로 과시한 직후 촬영된 위성 사진에 부실 공사의 흔적이 포착된 것입니다. 대북소식통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10월 완공한 백두산 1, 2호 발전소도 올 초까지 누수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속도전을 연일 강조하며 무리하게 3호 발전소 건설을 강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4도씨 이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야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실시하고 식량과 방한복,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다 수십 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 공사 징후가 예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내세우는 치적 사업이 부실 공사로 계속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어 김정은은 리더십 훼손에 따른 발전소 건설 책임자 문책 등 북한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상납을 강요하고 무리하게 노동력을 동원해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전상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2000년 미국 대선에 처음 출마했을 당시 북한의 영변 핵 원자로를 겨냥해 정밀 폭격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편행져서 우리에게 걸맞는 미국에서 북한 원자로에 대한 정밀 폭격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을 북핵 정밀 타격 시나리오의 선례로 거론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라며 경험이 있는 협상가로 볼 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 같은 미친 사람들과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나는 핵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북한이 실질적 위협을 주기 전에 이 같은 무법자들을 겨냥한 정밀 폭격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정밀 폭격은 북한에서 발생한 불을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어떤 심각한 위협도 제거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 방침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화의 파트너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중국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정세진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 공격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습니다.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자신들의 핵 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에 대해 적대 세력이 날뛰면 날뛸수록 자신들의 핵 공격 능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미국의 압살 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조치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침해해온 주범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핵 또는 상용 무기로 조선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약한 9.19 공동성명의 근간을 미국이 완전히 깨버렸다며 경수로 및 에너지 제공은 물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에 나서기로 한 것 등 모든 이행을 전면 거부했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미국의 대조선 압살 책동에 1100배의 대응 조치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북한의 해외 식당 운영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상황에서 해외에는 식당 왕국을 확장하고 외국인 수백만 명을 먹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런 모순된 현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여과 없이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5월 9일 유명 셰프들이여 긴장하라 김정은이 떴다라는 북한의 해외 식당 운영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들 해외 북한 식당들이 핵무기 개발로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달러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의 돈 세탁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식당들이 전 세계 곳곳에 약 130곳이 있으며 다수가 상호에 북한의 수도
평양을 사용하고 있고 메뉴로는 북한 명물 냉면과 다양한 김치, 일부 아시아 지역 매장에는 개고기 보신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지난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한국에 귀순한 사실을 전하면서 이런 경우 해당 식당은 폐쇄되고 나머지 직원들은 북한에 송환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7일 중국 남부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식당에 근무하다 집단 탈출해 서울로 입국한 북한 종업원 13명, 이들은 지배인이었던 남성 1명과 여성 종업원 12명으로 한국의 TV와 드라마, 인터넷 등을 보며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깨닫고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이들이 탈북을 결심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북한 식당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화 상납 등의 압박이 계속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종업원들이 집단 귀순한 사건을 남조선 당국 국가정보원에 의한 유괴 납치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사죄와 종업원들의 즉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당대회에서 당과 정, 군을 모두 아우르는 무려 9개의 감투를 쓰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철저하게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의 대관식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동당 위원장,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인민군 최고사령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이름을 기억하기조차 어려운 이러한 감투들이 과연 김정은의 권력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몇 달 정도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군 정치가 아닌 핵무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선핵 정치를 추진하면서 노력 동원의 명목으로 북한 주민들을 더욱 몰아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김일성, 김정일 유운에 기대면서 핵무기 개발을 유일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김정은 정권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엘리트 계층 인사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